안녕하세요. 아드님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뉴스 프레임의 영향에 관한 클리즈 HD의 브리즈라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교수로 있는 분의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라는 저널에 이제 게재가 되었는데요. 정치 뉴스 부분에서요, 어떤 식으로 이 프레임을 설정하는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심리와 또 어떤 결정이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조사한 그러한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 실험자들을 모집을 해서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측정해낸 논문이 되겠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뭐 대충은 이해하시겠지만은 뉴스 프레임이 우리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아마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 논문은 실증적인 어떤 특징들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거를 좀 더 분명히 해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브리즈 교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뉴스 프레임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치 뉴스에 대한 이 접근법을요, 즉 이제 뉴스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설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이 인식을 하는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언론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텐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정치라든가 또는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뉴스 프레임의 어떤 편향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실험을 이제 실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프레임 중에서 이 프레임을 잡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이제 그 중에 특정한 두 개를 가지고 이 브리제 교수는 이제 실험을 실시했는데, 하나는 갈등 프레임이라 그래서 이 conflict, 그러니까 양측 간에요, 이제 갈등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갈등하는 그러한 논쟁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엇갈리게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어떤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그 프레임을 하나는 설정을 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요, 이제 이익과 또 반대로 손실이라는 이런 양측의 어떤 경제적 결과물을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프레임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첨예하게 느끼는 부분이 아마 경제적인 문제겠죠. 이제 이런 두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 뉴스를 이제 하나로 이제 정치 뉴스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인식 정도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실험이 이제 되겠습니다. 실험 설계는요, 피실험자로 네덜란드에 16세부터 해서 65세에 이르는 성인이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 145명, 그 중에서 이제 여성은 46%인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은 분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방식은 어떤 식으로 실험을 전개했느냐는 네덜란드 공영방송국에서 실시하는 정규 8시 뉴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안에 이 앵커가 있겠죠. 앵커도 물론 앵커가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뉴스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내용상이 이제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폴란드가 EU에 가입하기를 이제 촉구하는 유럽위원회의 어떤 보고서를요, 아주 자극적인 형태로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04년도에 쓰여져 있고요. 실험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건 2004년도니까요. 그 전에, 그러니까 2004년 전이죠. 이제 EU에 가입하기 직전에 그때에 이제 폴란드가 EU에 가입을 하라라는 식으로 유로피안 커미션의 어떤 보고서를 아주 자극적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뉴스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속에는요,
그 전에는 예전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는 이제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안에 포함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스스로가 한동안 계속 그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뉴스를요 똑같이 글로도 이렇게 함께 제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프레임 형식은 갈등과 경제적 결과라는 이 두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 이 뉴스를 제작을 했고요. 방식은 그 처음에는 이제 실제 사실들 있죠. 그러니까 이 폴란드 EU 가입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 사실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두 의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의회에서의 두 의원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갈등 프레임을 하나는 제시를 하고, 그 뉴스 속에 그 갈등 프레임을 집어넣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폴란드가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어떤 잠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는 금융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이 네덜란드 납세자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그렇게 그 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그 뉴스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절차는요, 실험은 그 피실험자들 아까 145명의 그 네덜란드 시민들을요, 그 네덜란드 방송국에 있는 그 청취자, 그러니까 오디언스 리서치 그 연구하는 그 디파트먼트요 부서로 이렇게 초대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8명에서 12명 단위로요 이제 나누어서 그 뉴스룸에서 이제 시청을 하게 했고, 이거를 단기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요. 2000년도 5월에 그 4주 동안 저녁 8시 뉴스를 시청하는 형태로 직접 방송국에 와서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뭐 이 교통비를 이제 제공을 해 주었고, 한 15달러 상당하는 그런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 실험자들한테는요, 그 실험 주제를 어떤 그런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뉴스를, TV 뉴스를 한번 보시고 그 보신 거에 대한 체험을 설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그 EU 확대와 관련된 실제로는 설문인데요. 이제 이것을 이분들한테는 그 그냥 뉴스 체험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서 구체적으로 프레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지 않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요, 그 이슈, 즉 이제 EU 공동체의 폴란드 가입에 대해서 그 뉴스 프레임은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건데요. 뭐 당연히 이거는 미쳤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갈등 프레임의 조건을 가지고 그 이 참가자들을 분석을 했더니요. 그랬더니 역시 뭐냐면 갈등 프레임 속에 있을 때는 경제적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히 갈등과 관련돼 있는, 즉 아까 그 폴란드 의회 두 의원이 이제 이렇게 서로 상반된 논쟁을 벌였다 그랬죠. 근데 그런 그 갈등 문제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경제적 결과를 다룬 그 프레임, 그런 이제 프레임에서는 그 참가자들은 역시 갈등보다는 그 경제적인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이제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유럽 통합이요. 그러니까 아까 EU의 그 이 폴란드 가입이 실제로 이걸 지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살펴보았더니요. 이 프레임들이. 그랬더니 두 프레임, 그러니까 즉 이제 갈등 프레임과 경제적 결과 프레임이라는 요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즉 그 말은 이제 유럽 통합에 지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점이 이제 됐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제가 정리는 안 해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그 갈등 프레임과 경제적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실을 나타낸 부분들에 대해서 청취자들로 참가한 이 피실험자들은요, 이 경제적 결과보다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이제 갈등보다는 경제적 결과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뉴스 프레임 부분 있죠. 아까 이제 갈등과 또 경제 결과 프레임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실제 사실에 집중할 때는 그 경제적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이제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즉 이 갈등하고 경제 문제가 동시에 다뤄질 때는 역시 경제적 관점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실험에서요. 그 인쇄물을 같이 제공했다 그러는데 역시 인쇄물만 가지고 평가했을 때에도 그 TV만큼 영향력은 이제 마찬가지였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TV 뉴스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문과 같은 데도 아마도 이제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사실이라는 거 있죠. 그것이 이제 거기에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뉴스 프레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실제 사실을 먼저 제시해주고 어떤 프레임을 설정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프레임이 설정돼서 프레임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청취자가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거에 유사한 어떤 그 적시된 어떤 사실들이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들이 이제 관찰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뉴스 프레임을 구성할 때는 그 실제 사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참고적으로 제 견해지만 요즘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돌고 있죠. 특히 정치 분야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사실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 사실을 이 프레임을 설정하는 거죠. 즉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조가 일종의 가짜 뉴스가 이제 생산되는 과정이 될 텐데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편향된 그 어떤 정치 프레임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많이 가짜 뉴스 사용되는 거는 역시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것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러니까 즉 그 여당과 야당의 갈등 구조를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요. 여당을 지지하는 가짜뉴스 쪽에서는 이 야당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킬 것이고 또 반대로 야당의 야당을 지지하는 측들은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여당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오히려 야당을 지지하게끔 이렇게 만들겠죠. 경제적 결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가 아주 급속히 나빠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자신들의 영향력들을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형태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바로 지금 이제 이러한 이 브리즈 교수가 제시한 실제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바라보면 역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브리즈 이 교수는요. 그 시청자의 그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에 역시 그 프레임은 방향성은 분명히 이제 제시가 되는 게 이런 145명의 피실험자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더니 그런 점들을 이제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 지지를 산출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될게요. 즉 아까 EU 확대 있었죠. 아까 폴란드의 EU 확대를 이제 지지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제 갈등과 경제적 결과의 이 어두운 면만을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역시 EU 확대를 위해서 이 폴란드가 가입되는 거를 폴란드의 가입을 이제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반대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어떤 정책적 방향에서 여기서 정책 지지는 폴란드의 그 EU 가입을 얘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요거를 좀 일반화시키면은 그 뉴스 프레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책적인 면들을 끌고 갈 때에 이제 그때 상당히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논문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KBS나 MBC나 SBS와 같은 어떤 그 전국 규모의 이러한 이 방송국과 또 정편과 같은 방송국들이 있죠. 그런 방송국들이 그 뉴스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마 갈등을 가지고 자꾸 부추기는 경향도 있을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설정해서 이 각 방송국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방향성들을 아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형태를 취하는 KBS나 또는 MBC나 또는 SBS와 같은 데는 그래도 이런 프레임들이요.
약간은 조금 누그러져 있는 느낌이 좀 약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종편에 가면은 훨씬 더 이 프레임의 조작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요, 이 뉴스 프레임을 왜곡되게 설정하고 이끌어가고 이제 편성해 가는 것은 사실은 시청자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만하는 것과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이 지배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언론이요, 자신들만의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형태로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방송사 또는 방송국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호한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름대로 방송국마다 자신들이 가라고자 하는 정책적 또는 정치적 방향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비난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도를 너무 지나치게 넘어갔을 때에는 여전히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비난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드님의 사회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뉴스 프레임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실 때, 특히 정치면을 보실 때 이러한 저 사람들이 갈등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내는가를 가지고요. 그런 점들이 크게 부각이 안 된다면 그래도 공정한 형태의 어떤 이 뉴스를 이제 제작하고 이 보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한 좋은 논문을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